자, 이번 시간에는 D램 셀의 커패시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전 시간에 이 D램의 성능을 이제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은 D램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했죠? 네, 리프레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리프레시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커패시터에 있는 전하량이 계속 누설이 되기 때문에 이 누설된 분량만큼 다시 이제 채워져야 하는 그걸 해야 되는 게 이제 리프레시인데, 그럼 반대로 요 리프레시의 주기를 조금 더 늘린다고 하면 그러면은 결국 어떤 뜻이죠? 이 누설되는 리퀴즈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커패시터의 용량을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어차피 누설되는 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용량 자체가 크면은 그만큼 오랫동안 이 용량이 좀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정이라든가 설계가 이제 개선이 되는데, 이번 시간에 알아보는 것은 특히 커패시터의 용량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전 용량을 늘리는 방법은 이 공식 자체가 상수값은 이제 채우는 물질에 따라서 다 다른 거고요. 한마디로 이 커패시터의 그 유전체, 유전율 이런 거하고 이제 상관이 있고요. 나머지는 물리적인 특징으로 두 개의 이제 전극판이 있잖아요. 두 개의 전극판이 있으면은 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용량은 커지게 되고요. 넓을수록 커지게 되고요. 이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때도 용량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전기가 형성이 됐을 때 분극이 될 거잖아요. 분극이 될 텐데 요 사이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 분극이 될 수 있는 활동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가능성이 이제 더 커지기 때문에 두께는 얇으면 얇을수록 좋다. 근데 이 두께를 얇게 한다는 거는 결국 이 안쪽에다가 뭔가 유전체 물질 이거를 채워 넣는 거잖아요. 물론 공기를 넣어도 이게 이제 커패시터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은 보다 더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유전체를 하는데, 이걸 이제 막질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 두께를 얼만큼의 두께로 얇게 만드느냐. 한마디로 반도체 공정에서는 어떤 베이스 위에 이 위에다가 얇게 막을 입히는 이 공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 커패시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께를 만들어내는 거는 어떤 한계에 이제 도달을 하기 때문에, 그럼 가능하면 넓이를 어떻게 하면 더 넓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공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용량은 커지게 된다. 근데 거리를 작게 하는 거는, 두께를 줄이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넓이를 확대하는 게 이제 관건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법이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커패시터를 트렌치, 한마디로 웨이퍼 기준으로 이제 하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커패시터를 구멍을 파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커패시터를 만드느냐, 아니면은 이 웨이퍼의 위쪽에 쌓아가지고 커패시터를 만드느냐. 그래서 트렌치 구조라는 건 말씀드린 트렌치 구조는 구멍을 파가지고 만드는 커패시터의 기법이고, 실린더 구조는 이렇게 위로 웨이퍼 위에다가 구조를 만들어서 생성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렌치 실린더 구조는 이거는 이제 삼성이 이제 채택을 한 거고요. 트렌치 구조는 뭐 인텔이라든가 기존에 다른 타 메모리 업체가 이제 적용을 했던 방식이 이제 이 트렌치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기판을 파내고 유전체를 넣고 전극을 증착을 해서 만드는 것.
그래서 이건 초창기에 좀 쓰였고 2000년대. 지금은 이제 실린더 구조로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린더 구조는 배선 층에 요 위에 이제 배선이 다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 배선 층에다가 커패시터를 만드는 구조다. 그래서 전극을 이제 ALD 공정으로 이제 생성한다고 그러는데, ALD는 저 뒤편에 반도체 공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아토믹 레이어 데포지션이라고 해서 아토믹 레이어 데포지션, 한마디로 원자 단계로 뭔가 막지를 증착을 하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커패시터는 이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정전 용량이 올라간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두께를 원자 단위로 쌓는 겁니다. 원자 단위로. 그러면 진짜 얇은 막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정을 통해서 현재는 이제 만들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냥 여기다가 그냥 평평하게 이제 커패시터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요거만 갖고는 이제 이 넓이가 한계에 부닥치잖아요. 왜냐하면 집적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셀의 크기를 계속 좁혀야 되는데, 여기 갖고는 이제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요거를 위로 올릴까 아니면 아래로 심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이제 공법으로 나뉘게 되죠. 이 위쪽으로 가는 게 여기가 이제 실린더 공법이고요. 요 밑으로 가는 게 트렌치 공법,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트렌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구멍을 파가지고서 이게 이제 공법이 향상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얇은 막이 이제 사실은 커패시터 이런 형태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더 발전을 하면서 커패시터가 더 얇아지고 이제 더 깊이 파면 깊이 팔수록 또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깊이도 이제 조절을 해 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실린더 공법에서는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커패시터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어떻게 보면 플래너 방식인데 이제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한계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멀티로 해서 커패시터에 이제 판을 늘려왔고요. 그 형태대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더 넓은 면적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커패시터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원통형으로 해서 만들겠죠.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실린더 구조로 진입을 하는 이제 그 단계가 되고요. 여기 이제 한 1기가 메모리까지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하다가 그 뒤로 이 공법이 계속 또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HSG 공정이라고 해서 실리케이드 글라스라고 해서 그 유전막을 열 처리를 통해 가지고 보다 더 고품질의 그런 유전막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공법이 개발이 되면서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주름의 형태로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평평하게 하다가 요거를 주름을 주게 돼요. 주름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양에서 커패시터가 이제 만들어져 있다가 이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면적이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접합이 되는 이 면적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요거에 따라서 이 위편에서 정전 용량, 이 면적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그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바라 물통이라고 해서 이렇게 접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물통 있잖아요. 그런 물통을 이게 쫙 펴면은 사실은 이제 면적이 이제 훨씬 더 늘어나는 것처럼 여기서도 유전막이 그런 이제 공법이
이제 도입이 됐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트렌치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만 저기 실린더 실린더 공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케이 물질이라든가, 그러니까 요 유점막 자체가 기존에 있는 단순한 그 뭐 옥사이드 계열의 이런 유점막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제는 하이케이 물질, 위에 보시면 이제 유전 상수, 유전 상수 값을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공정으로도 지금 실린더 공정이 변화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